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약 1조 4천억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4천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큰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큰 순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 지수는 더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올해 들어서 다른 어느 해보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시장 방어돼 주시고 우리 주식시장을 정말로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많이 매수해 주시는 덕분으로 지난 몇 년간 우리 정권회사들 많이 어려웠거든요. 올해는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그래서까지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거래가 많았던 덕분으로 세수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가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된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활약을 올해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2267포인트 이 코스피 오늘 이 포인트거든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10,000포인트 이상도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이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중앙은행이 이렇게나 돈을 많이 푼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이 또 사라지는 돈으로 인해서 상쇄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 경제가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활력을 되찾을 날이 올 거라 보고, 그렇게 또 활력을 되찾다 보면은 다시 거품도 일어나고 경기도 좋아져서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뭐 10,000포인트라고 왜 못 가겠어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들고 와서 사는 건 잘 사는데, 또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보유를 하지 못합니다. 투자는 돈 더하기 시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다니까. 돈을 들고 투자로 들어왔으면은 이제 진득히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바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 세계 각 국가들의 이 경제 지표가 전부 다 잘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우리 오늘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엄청난 일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아닙니까? 이 해외 시장을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오늘 오후 들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력들이 돈벌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야 돈을 버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과 좀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공매도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선물과 옵션을 이용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주식시장 이 하나를 가지고서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시중에 여러 가지 나온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때로는 불안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 재료, 이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재료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뜻밖의 재료, 이 재료도 지금 2차 재유행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있는데 세력들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력들이 저런 재료를 이용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 하락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한 요인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를 이용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느긋하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낼 때는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럼 그 이전까지 세력들이 장난을 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 세력들이 하락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서 돈을 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텀을 이용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또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어떤 노는 자잘한 이런 움직임에 그냥 치이지 말고 우리가 크게 길게 멀리 보고서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을 오히려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더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시장 지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종합주가 지수인데 차라리 이럴 때 안 나와요. 이 예전에 보면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초반에는 좀 힘들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막 이리 집중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2년입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장기 하락해서 이미 하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막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언제 더 두렵나고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하락에 일단 끝을 보고서 이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있죠. 상승하다가 다시 이렇게 요 짧은 시간에 하락할 때 있습니까? 이럴 때 엄청 두렵습니다. 요런 부분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고 하면은 일단 상승한 것을 봤고 또 내가 얼만큼 돈이 있었다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게 금방금방 눈에 싹싹 보입니다. 이거는 장기간 하락한 경우는 이미 막 체념한 상태라서 그것을 하락해보니 뭐 표도 별로 안 나요. 근데 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면 체감이 엄청 되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은 시장에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미국의 대선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굵직한 이슈,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관되어서 치료제 및 백신 관련 또 이슈도 있을 거고, 이런 이슈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걔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력들의 그런 돈벌이 수단에 저거 돈 버는데 우리가 괜히 끼어서 고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멀리 보고 이 세력들이 장난칠 때마다 저거 돈 벌 때마다 시장을 하락 배팅해서 수익을 낸다면 오히려 우리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미국의 요게 지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식을 최종적으로 팔아야 될 때는 이 나머지 이런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요것처럼 녹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33.10%로 엄청 커요. 그래서 관련된 이 뉴스가 잠시 보니까 이렇다고 그래요. 지난 3분기에 성장률이 2분기 때는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줄었다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끌어올리었죠. 미국에서 연준에서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그 인적 성장률을 분기 성장률을 이만큼 끌어당기 뿌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된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장기간 계속 이어질지 뭐 또 이걸로 반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확진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 것은 돈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뭐 이 경기 부양책도 뭐 잘 작동이 안 되고 참 흐지부지하게 돼 있는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현재 지금 여론상으로는 뭐 바이든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든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돈 풀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미국 일부주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봉쇄를 강화하는데 돈 안 풀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현재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또 그간 좀 올랐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흔들리지 말자, 쫄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뭐 경기 관련 지표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이게 늘 보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 정도로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겁니다. 요 부분이라서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당겨서 보면은
최근에 채권 시장이 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불안한 것도 아니죠.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본다 하더라도 2년으로 국채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보면은 뭐 양호한 상태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런 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이용해서 돈 좀 벌어먹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괜히 휩쓸리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놓은 김에 우리 코스피 지수 잠시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가 2250포인트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 사실 가격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가격대 지수라고 보냐면은 이 부근에서 뭐 걸리는 게 많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가격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끄러지게 되면 그 다음 걸리는 포인트로 찾아가야 돼요. 뭐 2000포인트라든지 좀 가까이 뭐 이런 포인트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 이렇게 중요한 시점 요 부근에 있다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뭐 장기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전업종 세력들이 다 팔아붙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가까이 팔았고 금융투자 쪽에서 3,20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도 다 팔아버립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오롯이 이렇게 사서 지수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딱 한 개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딱 한 종목 있어요. 나머지 없어요. 오늘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쭉 보니까 삼성 SDI하고 철강금속의 고려아연 이 두 종목만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입니다. 여튼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 기분이 안 좋죠. 또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계속 장기간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렇다 손치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시장이 반짝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실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 쫄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선은 시간이 점점 흘러서 다음 주 되면 또 결판이 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불복 시나리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던데 그건 지금 말입니다. 돼봐야 하는 거고, 여튼 불확실성 하나가 다음 주 되면 끝난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은 뭐 누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된다 그러면은 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는 다른 정책들 좀 취할 수가 있겠죠. 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된다 하더라도 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돈이 풀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의 경기 지표 있잖아요. 경기 지표처럼 이렇게 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풀면 이렇게 성장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좀 멀리 보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자잘한 어떤 진동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내년까지 계속 괴롭힐 것 같아요. 당장 일이 뭐 끝날 대책이 없잖아요. 계속 괴롭힐 것 같고, 또 그리고 치료제 뭐 백신 이슈 계속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이 하나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주주 10억 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3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뉴스 한국경제TV에서 58분 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대주주 10억 유지로 가닥을 일단 잡아서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야기 좀 하고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긍정적인 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 정시에 연말 지나가면서 수급적 악재는 하나 제거될 가능성도 일말의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여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수혜 국가는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왜 중국을 최대 수입국가로 저는 보고 있냐면, 이렇게 2008년도에 미국발 이런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중국 견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책 보면은 환율 전쟁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또 중국의 그 뭐 1대1로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또 돈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 환율 전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 이 달러가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중국이 어떠니, 달러가 부족하니, 외환보유고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까무시는 것 같은데, 있어요. 가만히 지난 뉴스를 쫙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020년이잖아요. 이 사이에 오랜 이 환율전쟁 기간 동안에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이 1대1로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달러를 빌려줬거든요. 그 개발 좀 해봐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의 좀 무역 통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위안화 준 거 아닙니다. 달러도 그랬어요. 달러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있던 달러들이 때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나아가고 또 국내에 또 수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풀기도 하고 어쨌든 또 다른 나라에 빌려주기도 하고 달러가 계속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 달러 유출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분명히 중국의 달러가 시가 마른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계속 중국을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를 막 무한정 풀게 이래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뭐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간 거거든요. 이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았어요. 그 달러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서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질 뻔도 했는데 미국에서 달러를 저렇게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니까 그게 일시에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국 현재 외환시장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찾아봐서 그런 이야기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애들이 최대 수혜국이 되지 않았나. 일단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라고 좋겠습니까? 중국이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뭐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이래 거래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라고 어찌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반사적인 수혜를 좀 입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튼 이 세상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세력들이 이런 미국 대선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관계로 인해서 이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출렁거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연 주식 평가선에 좀 빠졌다고 해서 전혀 줄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렇게 멀리 보고 그냥 가면 돼요. 언제까지 가냐면 세계 경제 지표가 전부 다 좋을 때까지 보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환율 전쟁으로 또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유출이 참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달러 부족 사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우리도 덩달아서 좀 혜택을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여튼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튼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때는 매수 기회라는 것을 갖다가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그냥 계속 투자를 지속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